이게 빌딩용 땅이다, 기타 사업용 땅에 대해서 무조건 다 별도 합산과세가 아니고 얘도 자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이때는 별도 합산과세가 돼요.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초과 분이 있다면 초과된 건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 초과된 건 종합 합산과세, 즉 나대지로 보게 돼요. 그럼 얘는 대체 그럼 어떻게 면적 따집니까? 면적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곱하기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요. 뭐에다가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요. 곱한 면적이 바로 그게 기준 면적이고 그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책을 볼게요. 한번. 자, 209쪽 갑니다. 맨 밑에 A번.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인데요. 첫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입니다. 보존. 재산세 과세 대상되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상가, 사무실처럼 일반 영업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된 건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자, 건축물 기준 면적 어떻게 해?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저 넘겨보세요. 210쪽에 보니까 자, 박스 안에 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울 건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런 배율이 있다. 한번 실제 한번 예를 들게요. 한번 어떤 예냐면 자, 갑인 빌딩이 있고 빌딩용 토지가 있어요. 결국 이거예요. 그럼 이 갑이 근데 이쪽 카메라만 비치면은 이상하죠. 제가 지금 너무 강시같이 나오지 않나요? 잘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지금 이 모습하고 이 모습 비춰봐요. 이 모습하고 같아요? 지금 달라요? 에이, 잘생긴 거 말고 어차피 잘생긴 건 아니까 이 화면상 비춰지는 이 뭐라고 할까 그 해상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손 본 건데도 이렇게 되네. 근데 뭐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건 잘 나오는데 이쪽 걸로 가볼게요. 이쪽 비춰볼래요? 자,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잘생긴 얼굴이 완전히 이상하게 강시같이 돼갖고 너무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번 시간 쉬는 시간에 저희 밖에 그 엔지니어가 있으면 잠깐 이 손 다시 한번 보게 할 테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보죠. 그럼 결국 뭐냐면 자, 갑이 자, 빌딩 갖고 있는 건데 이 빌딩용 땅이 과연 적정한 면적인지 아니면 이 면적도 쓸데없이 커진 건지 요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자, 갑이 갖고 있는 이 토지 면적이 현재 1000평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바닥 면적이 300평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현재 상업지역에 이렇게 있대요. 상업지역에. 그러면 그럼 이 1000평이라는 이 면적이 과연 적정한 건지 오버된 건지를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 몇 평? 300평. 곱하기 자, 상업지역이 있네요. 그럼 아까 210쪽에 자, 용도 지역별 배율 상업지역은 몇 배였습니까? 그죠? 3배거든, 3배. 그럼 300평 곱하기 3배. 그럼 몇 평 나옵니까? 900평이겠는데 900평이에요. 그러면 현재 쓰는 건 몇 평? 1000평. 계산되는 건 몇 평? 900평. 그러면 1000평 중에서 900평까지만 별도 합산 과세 해주고 나머지 초과된 200평은 무슨 과세?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면적 이내 별도 초과되면 종합 합산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10쪽에 기타 2번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사업용 토지예요. 요거는 기타 이제 빌딩용 토지라기보다는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이 된 토지예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뭐 어떤 걸 특정하게 뭐 체크할 게 없어요. 이건 죄송한데 좀 다
한 번씩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래서 기타 사업용 토지도 있다는 거.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자, 넘겨봅시다. 이제 212쪽에 괄호 3번 가봅니다.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죠. 다시 괄호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분명히 토지는 과세 방식이 세 가지였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그러면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남는 건 두 가지예요. 종합합산과세 아니면 그죠? 분리과세. 요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왜 그런가 보죠, 이제. 자, 1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장은 건물은 맞긴 맞죠. 맞는데 공장은 아까 봤다시피 원칙적인 상태에선 면적인의 분리과세고 초과된 건 종합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가 나올 여지는 없다는 거죠. 없고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합산과세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가 사치성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자, 아까 사치성은 무조건 고율과세인데 이걸 거꾸로 끄집어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치성은 전부 다 고율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럼 3번하고 4번은 무슨 묶어주세요. 3번 일정가의 기준 미달 건축물, 4번 무허가 건축물. 자, 이건 둘 다 건축물, 둘 다 빌딩이 맞긴 맞습니다. 둘 다 빌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 과세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과세가 돼요. 전부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과세 됩니다. 일단 3번부터 보죠. 자, 일정가의 기준 미달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땡땡. 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즉 건물 금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빌딩이 있고 빌딩용 토지가 있습니다. 빌딩이 있고 빌딩용 토지가 있다. 그럼 아까 이 빌딩용 이 토지 면적을 봐서 면적 이내는 무슨 과세? 그죠? 별도 초과되면 종합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토지 금액 대비 건물 금액이 요 토지 금액의 2%에 미달되면 아예 이 건물이 없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없는 거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가령 토지 금액이 10억이다. 10억에 2%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건물 금액은 1,900이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이런 건물 본 적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에 10억짜리 토지 위에 1,900만 원짜리 건물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설령 있다면 그 건물은 없는 거로 본다. 그럼 건물 없으면 뭐만 남아요? 땅만 남잖아요. 그럼 땅만 남는 게 그냥 빈 땅이니까 무슨지? 나대지. 그러니까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2% 미달되면 전체가 다 종합합산이에요. 다만 그래도 건물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종합이 아니고 요 건축물 바닥 면적 빼고 요 바닥 면적만큼은 별도 합산 과세를 그냥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만 종합 합산 과세가 돼요. 나대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자, 일단 네 번째입니다. 기타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 건축물용 땅은 면적이건 금액이건 관계없이 전부 다 이건 전체 다 종합 합산 과세 나대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용 땅은 전부 다 나대지로 보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별도 합산 과세까지 됐고, 자, 세 번째 종합 합산 과세 이미 다 했습니다. 이미 다 저희가 분리 과세면서 어느 때가 분리 과세고 어느 때가 종합이고 어느 때가 별도인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같이 본 요 정도 내용만큼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야 이거 기억난다 할 건데 이제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아마 이게 뭔 얘기요 이게 할 건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어차피 1월달이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만 3월달 가서는 그때 또 가서 이게 뭔 얘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지가 일단 세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 이렇게 구분돼서 과세하고 구분한 이유는 뭐다? 세금상 차등을 두기 위해서 구분한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만 먼저 쭉 한번 다시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21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15쪽에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가죠. 자, 항상 이제 세금 계산 방법인데, 세금 계산 방법은 항상 과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고, 그러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제 과세 표준. 그러면 이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었어요.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었고,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 당시 가액이었죠. 그러면 재산세의 경우는 자, 매년 6월 1일 이날 현재 정부가 정한 금액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요. 왜냐면 이게 신고납부 세금이 아니고 정부가 고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정한 가격, 정부가 공시한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요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정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무조건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는 하는 거 아닙니다. 보유세만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곧바로 뭐 세율로 정리가 됐었어요. 하지만 보유세는 지금 하고 있는 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공통점인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둘 다 어떤 공통